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함수하고 관련돼서 발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거 2번이 아니지. 요 13번하고 15번은 뭐 별거 아닌데, 이 14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요즘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13번하고 15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3번, 15번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14번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13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자, 그랬을 때 fx는 이런 걸 잘 봐야 돼. 이게 함수가 식 하나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런 함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2차 함수 식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식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다루기가 편해. 근데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x 값에 따라서 자, x 값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 맞춰서 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하나로 주어지면 편하다고. 이런 걸 내겠어요, 시험 문제로? 이런 걸 뭐하러 내? 그냥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곤란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x값에 따라서 식을 달리하는 자, 그런 함수를 보통 제시합니다. x값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요. 짝수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다고 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짝수일 때는 위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홀수일 때는 아래쪽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또 좀 독특한 기호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합성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그런 기호는 아니에요. 교과서에 아마 이런 기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기억이 안 나네. 이건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 그 기호. 저 FN이라는 거 있죠? 저 FN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기호는 아니다. 예,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기호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모든 문제에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뭐 이걸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좋겠지? 아,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 기호가 뭐냐면 그냥 F1은 F예요. 그럼 여기 만약 근데 Fn 플러스 1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이 들어가면 요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F2가 되겠죠. F2. F2는 F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 그럼 F3은 방금 여기서 구한 F2를 이용해서 F에다가 F2를 대입하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일단 이 기호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 다시 F1은 그냥 F야. 알겠죠? 그 다음에 F2는 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요 1 대입하면 여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F 합성 F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죠? F 합성 F니까. 그 다음에 F3는
F에다가 F2라고. 그럼 이거는 F2가 이거 아닙니까? F2가 이거잖아. 이 위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합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F 속에 F에 FX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라고. 그럼 그 다음 F4는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 더. 계속 추가적으로 합성을 더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N의 기호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FN의 99의 값이 1이 될 때, 자, 그때의 자연수 n의 값을, 이거 n의 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n이 결국에는 합성을 하는 횟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숫자가 커지면 합성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럼 과연 합성을 몇 번 해야지만 1이 만들어지느냐? 99를 대입했을 때. 99를 대입했을 때, 자, 이 n이 결국에는 합성을 얼마나 하느냐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99를 대입했을 때 합성을 몇 번 해야지만 1이 나오겠느냐? 그걸 따져보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봐봐요. 자, 일단 F1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 N을 여기서 어떻게 바로 구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 귀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라는 거는 처음에 몇 개를 한번 해보면 감이 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처음 몇 개만 해보면 감이 온다고. 자, F1의 99 볼까요? 자, F1의 99는 그냥 F99랑 똑같아요. 그죠? F1의 99는 그냥 F99죠. 그럼 F99, 자, 99는 홀수죠.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야 아래야? 아래에 대입해야지. 그럼 아래에다 99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99 플러스 1이니까 얼마입니까? 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1의 99는 50이에요. 그러면 F2의 99는 뭐겠어? F2의 99는 F의 F99랑 똑같다고. 근데 F99 위에서 구했잖아.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F50을 구하면 돼요. 근데 F50은 50이 짝수니까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에다 대입해야지. 그럼 25.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그럼 이번에는 F3의 99야. 그럼 F3의 99라는 것은 이거잖아. F2의 99. 근데 F2가 25라는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F25야. 그럼 F25면 25가 홀수니까 위에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 돼? 아래로 들어가야 되죠. 자, 아래로 대입해주면은 2분의 26이니까 13이 된다고. 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느낄 수가 있냐면 이게 점점 값이 처음에 50에서 시작해서 거의 절반씩 떨어지고 있어요. 50에서 시작해서 25, 그 다음 13, 뭐 이런 식으로 절반씩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게 계속 뭐 이렇게 한 절반씩,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지. 50에서 25로 갈 때는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25에서 13은 정확하게 반은 아니에요. 근데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값이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알 수 있다고. 왜냐면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니까. 여기는 완전 2로 나누는 거고 이거는 2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절반씩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게 절반씩 줄어들다 보면 13에서 이제 줄어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야? 1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1에 도착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자, 1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좀 여기서 어떤
명확한 규칙을 찾기는 힘들어요. 갑자기 50에서 25, 25에서 13? 좀 애매해. 지금 이 규칙을 뭐 정확하게 이걸 막 어떤 식으로 딱 정립을 시켜갖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우리가 어떤 식이라든가 아니면 명확한 규칙을 밝혀내기가 이게 지금 이제 뭐 애매하다고 이럴 때는 그냥 몇 번 더 해보면 돼요. 봐봐. 야, 점점 반으로 줄는데 13에서 반으로 줄면 한 6, 7 될 거 아니야. 거기서 한 번 더 줄으면은 뭐 한 3, 4 되겠지. 그 다음에 뭐 1, 2. 그럼 몇 번 안 하면 요 1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괜히 정확한 규칙을 찾으려고 하다가 시간만 더 걸려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규칙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찾으려다가 또 잘못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 더 하면 돼. 이런 거는 느낌상. 절반씩 주니까 이제 13에서 몇 번만 더 하면 거의 1에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몇 번 더 해보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해봅시다. 자, F4의 99. 그럼 F4의 99는 F의 F3의 99가 되겠죠. 그럼 F3의 99는 13이니까 F13 들어갑니다. 자, 그럼 13은 홀수니까 그 홀수는 위, 아래, 어디? 아래죠. 그럼 13이 들어가면은 7이 되겠죠. 점점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F5의 99. 그럼 F5의 99는 F의 F4의 99. 그럼 F4의 99는 7이니까 이건 F7이죠? 그럼 F7은 7은 홀수니까 어디다 꽂아야 돼? 아래쪽에. 그럼 얼마 나옵니까? 4 나옵니다. 한 번 더. 자, F6 99. 그 F6의 99는 F의 F5의 99. 그럼 F5의 99가 4니까 F4죠? F4, 4는 짝수니까 그냥 반으로 나누면 2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F7의 99. 자, F7의 99는 F의 F6의 99. 자, F6의 99는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F2의 값을 구하면 되고 2는 짝수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해서 그냥 2로 나눠버리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건 n의 값이 7일 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의 값은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뭐죠? 15번이 조금 험난할 수 있기 때문에 15번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15번은 조금 이따 하고. 어딨지? 아니 14번. 14번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5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15번을 이제 보시면 자, x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자, x에서 x로 가는 집합. 자, x에서 x로 가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 2, 3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요 f가 있고 요 g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값을 구해라. 근데 이제 요 f하고 g는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시킨다. 자, 일단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죠. 참 이 문제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거 G 이거 항등함수를 꼭 이렇게 여기다 어거지로 이렇게 참 눈물겹습니다. 출제자가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아주 눈물겹다. 왜냐면 이게 항등함수라는 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게 봐봐. 이 G가 항등함수면 F3은 G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F3이 G3이라는 거는 G3은 이제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F3은 3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뭔가 좀 감추고 싶었던 거지. 이 출제자가.
아주 애쓰고 있어요, 이 사람. 눈물 납니다. 안타까운데. 뭐 그래도 뭐 이런 거. 황당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항등함수라는 거 한번 여기다 엮어보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F3이 3이라는 거. 그래서 F3이 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은 1로 가든가 2로 가든가 뭐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조건을 봐야 되겠네? 그럼 이것도 이제 요 G는 항등함수 처리해주면 G2는 그냥 그대로 2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EF2라고 같지 않다는 거죠. 자, G1은 어차피 1이니까 G1은 그냥 항등함수 1로 나오니까 F2. 그러니까 F1에다 2배를 해서 자, F1에다 2배를 해서 F2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1이 1로 가게 되면 자, F1의 값이 1이죠. 그럼 2개 곱하면 2입니다. 그러면 1이 1로 가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가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F2의 값은 그냥 2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두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 다 조건에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냐면 1은 1로 가면 안 되고 자, 1은 2로 가야 되는 거죠. 1은 2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는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응 관계를 가지고 이거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볼까요? 자, 그러면 F 합성 F2죠. 그러면 F의 F2.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은 자, F의 F2. 자, F의 F2인데 그러면 일단 F2를 구해야 되잖아. F2는 1이야. 이게 1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 F2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를 구해주면 돼. 자, 역함수니까 거꾸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3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는데 3은 3으로 가죠. 자, F1은 얼마로 갑니까? 2로 가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5가 나오죠. 그래서 전혀 어려움 없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14번을 볼까요? 14번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4번 보면 자, 이게 이제 이 집합을 보면 0에서부터 2까지 자, 0에서부터 2까지 이제 연속되는 실수들 조건 제시법을 보면 0에서부터 2까지 요 범위가 이제 x라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x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집합을 사용한 거예요. 정의역하고 공역을 같은 집합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y는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죠? 일단은 뭐 얘네들은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딱딱 걸려요. 여기서 걸리지. 물론 여기서는 1대1이죠. 여기서는 1대1이지만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할 때 y는 f 합성 g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요. f 합성 g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뭐 학원 같은 데서는 이거를 뭐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법을 외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이나 우리 시험 문제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뭐 한 매 시험마다 뭐 한 3, 40개씩 이런 문제만 나온다면 그런 편법적인 방법을 외워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또 간단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걸 뭐 억지로 외워서 이런 문제가 뭐 몇 문제나 나온다고. 근데 수능에 뭐 한 문제나 나올까 말까 그럴 일도 없지만, 굳이 그런 걸 외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거 외우는 게 일이야. 간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스탠다드하게, 아주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상적인 방법.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얘네가 지금 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이 fx의 어떤 정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쉽게 다가오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수학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선 수나 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 그림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거든요. 이 눈으로 봐갖고는 이게 뭐 대충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합성을. 그래서 이걸 식을 좀 찾아줘야 돼요. 이렇게 식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가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였잖아. 직선으로 가다 꺾였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또 직선으로 꺾인단 말이야. 그 얘기는 요 fx하고 gx는 하나의 직선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꺾였다는 거는 벌써 전혀 이제 성격이 전혀 다른 직선 두 개를 이게 이어서 만든 거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함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자, 요 범위, 그러니까 0에서부터 1일 때는 이런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죠. 일단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은 기울기가 2란 말이야. 원점을 지나면서 2니까 이거 2x겠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2x라는 직선을 사용하는 거야. 이 fx라는 함수는. 아시겠죠? 그 다음 범위. 자, 1에서부터 2까지는. 물론 여기다 이걸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이걸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보통 여기도 넣고 그러면은 두 번 사용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걸. 그래서 그거는 여기는 보통 하나 뺍니다. 이 중에 하나는. 그럼 이제 요거는 기울기가 음수죠. 이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2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근데 이제 요걸 구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한 점을 2,0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직선 자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x 볼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자,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 빠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천천히 이걸 한번 직선을 따져 보세요. 오케이? 직선을 잘 따져야 돼.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2라고 이제 똑같습니다. 2라고 이 사이 여기 요 부분에서는 또 이제 함수가 달라지죠.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주면 2가 나오죠. 기울기가 2고 한 점이 뭐 2,2를 지나 2,2라고 하지 말고 1,0을 지나니까 y는 2 곱하기 x-1이니까 2x-2가 되겠죠. 여기는 2x-2를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맞죠?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걸 천천히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을 식으로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보면 그림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는 쉬워요. 그림은. 근데 정확하진 않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냐면 y는 f 합성 f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는 f의 gx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거잖아. 이걸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그럼 지금 순서를 보면 x값이 g에 들어가요. gx에 들어가서 그럼 그게 계산돼서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 값이 최종적으로는 f를 거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fgx라는 거는 처음에 x값이 gx로 들어가요. g로. 그럼 g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이 나오잖아. gx가 계산이 돼서 어떤 값이 나와요. 그 값이 다시 f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f를 거쳐서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 거라고. 마지막에는 f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f가 이게 식이 하나로만 돼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 f는 식이 몇 개로 돼 있냐면 2개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gx를 여기다 대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gx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gx가 f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이 gx를 요 위에다 대입할지 요 아래에다 대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fgx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fgx는 대입을 하는 거야, 어차피. 자, 근데 식이 몇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1번에다 대입하든 2번에다 대입하든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위에다 대입할 수도 있고 아래에다 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다 대입할 것이냐? 그거 어디다 대입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 x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요 위에다 대입하고 x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요 아래다 대입한다고. 그쵸? 근데 지금은 f 속에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gx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f에다가 x를 대입할 때는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위에다가
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일 때는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건데 x를 대입할 때는. 근데 지금 이거는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f에다가 x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gx를 대입하면서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 거라고. 결국에 gx를 대입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위의 식을 선택할지 아래 식을 선택할지는 누구의 범위에 따라서, gx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g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gx 값 자체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위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 gx를 만들면 되는 거고, gx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아래쪽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gx 플러스 4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알아보기가 쉽냐 이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봐봐요. 자, 여러분들 범위를 얘기할 때, 자, 이거 봐. 이건 지금 x로 범위를 지정했죠. 그럼 x를 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하면 0에서 1 사이면 이거 x값이 여기구나. 요 범위구나. 요 범위에서를 의미하는구나. 금방 안다고. 근데 이거는 gx가 0에서부터 1 사이야. gx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쉽게 어느 범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가 0에서부터 1 사이면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금방 안다고. 어디인지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 gx 자체가 또 다른 함수인데 gx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하면 그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 gx가 0에서부터 1 사이의 이 범위를 x가 이 범위일 때가, 그러니까 gx가 0하고 1 사이일 때가 x로 나타내면 어떤 범위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 gx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것을.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위는 항상 x의 범위로 나타내야지만 누구든지 쉽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딘지가 이게 보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요 gx가 0하고 1 사이일 때가 x로 나타내면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찾아주자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기도 그냥 여기를 gx라고 하면 요 위에 식인지 아래 식인지 이런 게 불분명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x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이 범위만 바꿔볼게. x의 범위로. 봐봐. 그럼 이 gx라는 건 이제 여기를 봐야지. 이 f랑은 상관없으니까. gx가 1에서 0 사이라는 건 이 gx라는 것은 y값을 의미해요. y값. 이건 x값이고 이 y값. 그러면 gx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는 거는 요거 우리가 굳이 나타낸다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gx는 여기랑 요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때를 x로 범위화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gx가 여기랑 요 사이에 있으려면 그걸 x로 범위화 해주면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하고 바로 정확하게 여기 요 교점 여기까지. 그러면 그거를 범위를 나타내주면 물론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꺼번에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한꺼번에 쓰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요 위치. 요 위치는 요 직선하고 요 y는 1, y는 1하고 이 직선하고 교점이죠. 이 직선 여기 구해놨잖아. 그럼 2x-2하고 1하고의 교점은 x값이 2분의 3 나오죠.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언제냐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거 약간 부등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x는 요 0하고 1 사이에 있으려면 x는 0에서부터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어디입니까? 1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이렇게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이거 약간 등호 조심해야 돼요. 여기 등호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0일 때 1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1이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1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을 뺀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 점 하나 빠지는 거하고 그래프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gx가 그러면은 1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1에서부터 이제 2까지. 자, 1에서부터 2까지 있을 때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잖아.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요 윗부분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1에서부터 2 사이가 나오니까 그럼 x값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까? 자, x값은 자, x값은 2분의 3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x 0도 되는 거야, 사실은. 0일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0도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여기 등호를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등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해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등호는. 등호는 어차피 그 점이 하나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맞게 돼 있어.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불필요하니까 그냥 더 혼란스러우니까 뺍시다, 이거 0은. 이렇게 범위가 이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이 합성함수.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예쁘게 정리해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fgx 봅시다. 이제 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 개가. 그러면 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다음에 x는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 그다음에 x는 2분의 3에서 2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냥 이 등호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자, 이때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식이란 말이야. 근데 요식에서 이 gx인데 이 gx를 위아래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 위아래 선택을 하는 거는 x의 범위에 따라서 하는데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요 위에다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gx라는 게 요걸 대입하라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 g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 x가 1하고 2분의 3 사이. 자, 요때도 gx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2gx가 선택이 될 텐데, 자, 이때 2gx에서 이 gx를 위에 거 아래 거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x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x가 1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죠, 이것도. 2분의 3까지니까 1하고 2 사이라고. 1하고 2 사이에서는 아래식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2gx에서 gx는 2x-2를 의미합니다. 요 두 번째 범위에서는. 그래서 요걸 대입해 줘야 돼요. 그러면 4x-4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범위. 자, 요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요 범위, 2분의 3하고 2. 2분의 3하고 2에서는 gx는 1하고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gx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위에식, 아래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거는 이제 x값의 범위를 봐야 되죠. 근데 이 x값의 범위가 2분의 3하고 2 사이니까 2분의 3하고 2 사이라는 건 요 1하고 2 사이를 의미하죠. 그럼 2x-2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2x-2가 들어가면 4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케이?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여기가 원점이야. 1, 2, 3, 4. 아, 이렇게 좀 잘못했다. 여기가 2라고 합시다. 하나가 0.5라고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 0하고 1 사이. 여기가 1이겠지.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일단 이거 y절편이 2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조금 삐뚤게 됐는데. 그 다음에 1하고 2분의 3 사이에서, 여기가 2분의 3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뭡니까? 4x-4죠. 4x-4인데 4x-4는 자, x값이 1이면 0이기 때문에 1,0을 지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까지니까 x값이 2분의 3이면 어떻게 돼요? x값이 2분의 3이면 2죠, 2. 여기가 2란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가 2.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자, 2분의 3에서 2 사이 거기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인데 자, 요거 2분의 3일 때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일 때 2 나오죠. x값이 2분의 3일 때.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는 0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잘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습 문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다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아니야.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이제 4시간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좀 개념을 잘 적용하면서 또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풀어본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우리 중간고사 별거 아니에요. 다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풀이는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